이상훈 해병대 사령관과 로렌스 니콜슨 미3 해병 기동군 사령관이 서해 북방 한계선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해병대 지휘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육군 39사단이 경남 창원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국가 중요 시설의 미사일 피폭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했습니다. 또 육군 8탄약창은 충북 영동에서 적 특수작전부대에 의한 화생방 상황과 급조폭발물 등을 대비한 훈련을 펼쳤습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적의 포탄에 의해 활주로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해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과 로렌스 니콜슨 미3 해병 기동군 사령관이 서해 북방 한계선 최전방 부대인 연평부대를 방문해 연합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국 해병대 사령관과 미국 3해병 기동군 사령관이 연평부대를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상훈 해병대 사령관과 로렌스 니콜슨 미3 해병 기동군 사령관이 25일 연평도 포격전 현장을 찾아 연합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미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평화공원을 먼저 찾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욱 하사와 고 문광욱 일병, 그리고 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어 북한 전방 지역이 한눈에 보이는 부대 OP를 방문해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사령관은 또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응 사격을 감행했던 포7중대도 방문해 당시 상황과 현재의 대비 태세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니콜슨 사령관은 연평도 포격 당시 불굴의 투혼으로 대응 사격에 나섰던 한국 해병대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소북도서 위기 시 미 해병대는 형제와 같은 한국 해병대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니콜슨 사령관은 66년간 지키고 있는 서북도서가 한반도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임을 공감한다며 연합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미 해병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이곳 연평도에서 우호 관계를 다지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해오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39사단이 지난 24일 UFG 연습의 일환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미사일 피폭 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건물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화학탄이 장착된 적 스커드 미사일 공습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건물이 피폭된 가상의 상황. 육군 39사단 훈련요원들은 신속하게 화생방 피해자들을 구호합니다. 공군 3훈련 비행단 화생방 신속대응팀도 안전장비를 갖추고 오염 여부를 탐지합니다. 이어서 화생방 지원대가 화학작용제에 오염된 인근 지역과 인원을 제독하고 사천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 것으로 합동훈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의 SLBM 발사 등과 같은 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민관 군경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훈련에는 문병호 39사단장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국가 중요시설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요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뿐 아니라 후방 지역에서는 적의 특수작전 부대원들의 공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육군 8탄약창이 화생방 상황과 급조폭발물, 인질극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민간인을 가장한 적 특작부대원 3명이 시민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군과 경찰 초동조치부대가 신속하게 현장에 급파되고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인질의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완벽하게 제압합니다. 건물 옥상에서는 화학물질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독가스가 퍼지자 군 화생방 제독조가 출동하고 오염 여부를 확인한 뒤 유독물질을 신속히 제거합니다. 폭발물 의심 신고를 받고 투입된 육군 8탄약창 EOD반이 엑스레이 촬영기와 전자 청진기를 이용해 내부 구조를 확인합니다.
탐지 결과 미상의 가방에 급조 폭발물이 담긴 상황. 물포총이 장착된 로봇을 투입해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훈련에는 육군 8탄약창 폭발물 처리반을 비롯해 영동군청과 영동경찰서, 육군 37사단 5분 대기조, 화생방 지원대 등 1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훈련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테러 위협으로부터 빈틈없는 작전, 그리고 싸우면 이긴다는 필승의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2016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진행된 민관군경 통합훈련. 유사시 모두가 합심해 총력 안보 태세를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전시에 적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력 중에 하나는 공중전력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활주로는 적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는데요. 공군 11전투비행단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적 포탄에 의해 활주로가 훼손된 상황. 신속히 출동한 피해 복구 요원들이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각종 중장비를 활용해 폭파구를 메웁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평탄하게 만들고 외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도 실시합니다. 지난 24일 공군 11전투비행단과 91 항공시설전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 이번 훈련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 요원들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해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2시간 30분 만에 모든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는 등 능숙한 작업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91 항공시설전대와 완벽한 팀워크로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군 11전투비행단은 최상의 작전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활주로 피해 복구 훈련을 연간 30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해군 1함대가 지난 25일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동해항의 적 침투 상황에 대비한 통합 항만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적의 소형 무인기가 접근하고 군항부두의 스커드 미사일이 피폭돼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해군 1함대 장병들은 대공무기 신궁으로 적으로 가장한 소형 무인기와 헬기를 격추하는 실전적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다양화된 적의 도발에도 철저히 응징할 수 있도록 철동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함대 해상육상 전력과 육군 57연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민관군 협조 체계를 다졌습니다. 해군 부사관 후보생 252기 임관식이 26일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임관한 303명의 부사관들은 지난 9주 동안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임관식에서는 정택준 하사가 참모총장상을, 김현우 하사와 김일항 하사, 이우주 하사가 각각 교육사령관상과 1군사 교육단장상, 해군 동지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7주에서 21주간 각 직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 보수 교육을 받은 후 함정을 비롯한 해륙상 각급 부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탐색과 구조활동을 벌이는 SSU 해난구조대. 2012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 탐색과 인양작전, 200여일간의 세월호 구조작전 등에서 그들의 수중 탐색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난구조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SSU만의 수중 탐색 훈련들이 뒷받침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교육생들도 드디어 잠수복을 입고 바다 수중 탐색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해 잠수사로 그들이 처음 만난 바다의 모습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수영장에서 스쿠버 기초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 이제는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오늘 수영복 대신 착용한 잠수복은
심해 잠수사로서의 진짜 훈련이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육생들은 바다에 몸을 담근 채 오늘 훈련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수중 적응 훈련, 그리고 원형 탐색, 잭스테이 탐색이야. 선임 교관은 바다에서 처음 수중 탐색 훈련을 받게 될 교육생들을 위한 따뜻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몸은 긴장하되 최대한 안전하게 유연하게 행동해, 알았어? 여러분 지금까지 수영 훈련하면서 내 집 드날듯 안방처럼 생활한 곳이 알겠지? 그만큼 낯선 곳이 아니야, 알았어? 또 훈련하는데도 긴장하지 말고 교관 지시하에 잘 따라서 훈련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알았어? 수영 실력을 구분짓던 수영모는 이제 안녕. 모두 같은 후드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차디찬 바다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수중 환경으로부터 잠수사를 보호해주는 잠수복. 꽉 조이는 잠수복을 입는 게 쉽진 않지만 서로 도와가며 한 명씩 잠수복을 입어 나갑니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남들보다 좀 빠른 10번. 그냥 설명 잘 듣고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물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동료와 함께 얘기하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봅니다. 보트로 헤엄쳐 이동하는 것부터 이들에게는 훈련. 올라오는 거 아까 교육 받았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반동을 줘가지고 하나, 둘, 셋 반동 준 다음에 최대한 핀 차고 팔에 힘 줘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려, 알겠어? 교관의 설명대로 반동을 주며 하나둘 보트에 올라타고 이제 진짜 입수하기 직전. 교관도 수중 탐색의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주며 안전한 훈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해상 훈련은 처음인데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고 수영장에서 했던 훈련보다는 이제 해상에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많이 긴장돼서 좀 더 조심히 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수 직전까지 호흡 상황, 동료의 장비, 마스크의 상태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뒤로 구르며 바다로 힘차게 입수합니다. 이들이 만난 바다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마냥 맑을 것 같았던 바다는 1m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마저도 수많은 해파리가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생들 이에 굴하지 않습니다. 부표를 설치하고 360도 돌며 탐색하는 원형 탐색과 평행선을 기준으로 서로의 방향을 향해 왕복하며 탐색하는 잭스테이 탐색을 천천히 해나갑니다. 수중 탐색 훈련을 완료한 교육생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보트로 다시 올라옵니다. 첫 해상 스쿠버였는데 긴장됐지만 무사히 돌아와서 기쁩니다. 평상시에 육상에서 훈련한 대로 매듭법이라든지 탐색법 다 훌륭하게 다 연습한 대로 잘했습니다. 수중 탐색 훈련을 통해 심해 잠수사의 역할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교육생들. 그들의 뭉클한 성장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서 진영의 대탕트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는 협력 기조하에 양국 관계를 설정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어서 취임 이후 미러 관계의 새로운 출발인 리셋을 주장하며 경색된 미러 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진행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09년 미러 관계는 그루지아 전쟁의 여파로 매우 경색되어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으로서 외교적 행보를 넓혀가던 메드베제프에게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엿보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서방과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러시아가 이에 호응하면서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듯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아젠다에 맞추어 미국과 러시아는 뉴 스타트로 불리는 핵 군축 협정을 새롭게 합의하였습니다. 오바마와 메드베제프가 워싱턴에서 격이 없이 가졌던 햄버거 점심은 리셋으로 복원된 미러 관계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푸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고 이듬해인 2013년 겨울부터 진행된 우크라이나 소요 사태는 미러 관계를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2011년 12월 푸틴 복귀의 전초전으로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를 전후하여 미국이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미러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관계를 갈등과 대결의 시대로 되돌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올림픽이 한창이던 2014년 2월에 친서방 진영의 대규모 시위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퇴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친러 진영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면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리전은 격화되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대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 현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선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랍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인 IS 격투에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던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도 휴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안에서의 미러 간의 부분적인 협력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양국의 긴장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가을에 있을 미국 대선은 향후 미러 관계를 가름할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당선을 바란다는 한간의 소문에서 국면 전환을 바라는 러시아의 속내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대치하는 구도가 보다 명확해진 만큼 우리 역시 미러 관계가 보여준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주요 강대국들과의 관계 설정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날씨가 선선해져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네, 이번 주말 중부 내륙고속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충주 분기점 부근에 공사가 시작됐죠. 네, 노후된 시설물 때문에 전면적인 공사가 필요했던 곳인데요. 괴산 나들목에서 충주 분기점까지 개량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양방향 한 개 차로씩 통행이 제한되니까요.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네,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평소 주말 수준의 정체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개량 공사 구간이 많은 만큼 미리 우회도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개량 공사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요.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최대 4시간 50분까지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만종 분기점에서 원주 구간 가장 혼잡하겠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정으로 16km 정도 밀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안성과 천안 일대 많이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최대 혼잡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이동하신다면 강릉에서 서울이 4시간 50분, 대전에서는 2시간으로 오가는 길이 비슷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호법 분기점 구간 많이 밀리겠고,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가평휴게소에서 서종 일대로 많이 어렵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서평택 분기점까지 28km 구간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요즘 경기도에서는 안 맥혀서라는 교통 캠페인이 한창이죠. 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생소했는데요. 안전띠를 매고 전조등과 방향지시 등을 켜면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뜻입니다.
네, 안 맥혀서 모든 운전자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오늘은 2016 UFG 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다양한 훈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은 높아지는 안보 위협 속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UFG 연습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